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회화 부분 의미 파악까지 했는데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법 부분 할 텐데 어법 부분 하기 전에 회화 부분 우리 내용 파악하고 녹음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들으시면서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해 보세요. 你怎么了？哪儿不舒服？我头疼，嗓子也有点不舒服，还一直流鼻涕。你是不是感冒了？我这儿有感冒药，你试试。这药一天吃几次？一天3次，一次2片。谢谢。今天我恐怕不能去上课了，你替我跟老师说一声吧。没问题。你平时学习这么用功，趁着机会好好休息休息吧。 다음에 2번요. 那贤，昨天我给你打了2次电话，你都没接，怎么回事？我感冒了，吃了药，睡了一整天。现在怎么样？好点了吗？雨林给了我一盒药，还真灵，吃了3次就好了。 其实治感冒没什么药，多喝水，多休息。对了，你妈妈现在身体怎么样？她打了2次针，吃了几天药，现在感冒差不多都好了。最近早晚温差大，你也要小心别感冒。 자,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어법 회화의 날개를 달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화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려면 그 가운데 나온 문법, 요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나온 게 주술수러문. 자, 주술수러문은 주술 구조가 수러에 들어가 있는 문장을 말해요. 여기 보시면 문장 전체의 수러가 주어 수러의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 그러니까 주로 대표적인 중국어 어순하면 주어 수러 목적어 이제 이걸 말하는데 주어 수러로 이루어진 일문형. 이제 제가 제 문법 책에 보면 일문형으로 해서 주어 수러 이거 이제 제일 기본 구조로 이제 잡아놨는데요. 거기에서 주어 수러 구조에서 수러 부분에 다시 주어 수러 구조가 들어가 있는 문장 이거를 주술 수러문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我身体很好 주어랑 수러로 나누면 我하고 身体很好 이렇게 밑줄 치세요. 我身体很好 그럼 수러 부분에 身体很好를요 다시 보시면 身体 주어 很好 수러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러 부분에 다시 주어 수러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주수 수러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我头疼嗓子也不舒服 我 주어 그 다음에 头疼嗓子也不舒服 이게 수러죠. 그럼 수러 부분을 다시 분석해보면 头疼 머리가 아프다 주어 수러 嗓子也不舒服 嗓子 주어 也不舒服 이게 수러 부분. 이래서 이것도 주어 수러 구조가 수러에 들어가 있는 주술 수러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더 우리가 명확히 문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질문의 주술 수러문으로 대답을 해보래요. 니 공주어 망不忙 我公主很忙 아니면 我公主不忙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긍정과 부정으로 이렇게 나눠서 대답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주어가 워고 꽁주어 헌망이 수어인데 이 수어가 꽁주어 헌망 이 일이 매우 바쁘다. 이것도 또 주어 수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주소 수어문이라고 해요. 他学习用功不用功. 자, 이거는 他学习用功, 他学习很用功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긍정은. 그다음에 부정은 他学习不用功 이렇게. 그다음에 你嗓子疼不疼?我嗓子很疼. 긍정. 我嗓子不疼. 부정. 그다음에 他个子高不高? 그의 키는 큽니까? 크지 않습니까? 他个子很高,他个子不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동량보어를 볼게요. 예, 동량보어는 동량, 동작의 양을 나타내는 보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사의 뒤에 쓰여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보어를 말한다. 예를 들면 这要一天吃几次. 동사가 吃인데 여기 뒤에 쓰여서 몇 번인지 횟수를 물어봤죠. 吃了三次. 3번 먹었습니다. 治好了. 3번 먹고 좋아졌습니다. 이게 동량보어죠. 목적어가 명사일 때 동량보어는 목적어 앞에 오고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동량보어는 목적어의 뒤에 온다. 他打了2次针. 전 주사 명사죠. 일반 명사. 그다음에 我一天吃3次药. 약 이것도 일반 명사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동량보어가 목적어 앞에 여기 온 거예요. 그다음에 대명사일 때는요 뒤에 와. 昨天我找了你3次 이렇게요. 找了你3次. 今天我去看了他一次. 그래서 이게 HSK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 어순 부분이 대명사일 때는 이 사이에 들어간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저도 HSK 공부할 때 이 사이에 들어간다 이렇게 외웠어요. 이게 구 HSK에서 문법 부분에서 아주 자주 나왔던 거거든요. 이 대명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해서 A, B, C, D 해가지고 이 사이.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주어진 단어를 어순에 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2次 日本차의 추고. 이거는 보면 일반 명사냐 대명사냐 이게 목적어가 일반 명사냐 대명사냐 이거를 보고 구분하는 거겠죠. 그럼 1번을 보니까 2次 일본차의 추고. 2번 일본 요리를 먹어본 적 있습니다. 我吃过2次 일본차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반 명사의 앞에. 그 다음에 一下你的电话用我可以用一下你的电话吗?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반 명사의 앞에. 그 다음에 见过一次他我在中国见过他一次. 대명사니까 대명사가 동량보 앞에 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이에 오면 되죠. 이렇게 수어랑 동량보 사이. 자, 이렇게 해서 동량보에 대해서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우디알, 이디알. 이거는 이제 하나의 구문으로 그냥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구문으로 여우디알, 이디알 이렇게 쓰인다 해가지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우디알은 형용사 앞에 쓰여 정도가 약함을 나타내며 주로 부정적 상황에 쓰여요. 부정적. 이거를 이제 다시 풀으면 어떻게 되냐면 화자, 말하는 사람한테 불리한 상황이다 그러면 여우디알을 쓰시면 돼요. 예를 보시면 쌍즈예 여우디알 뿌슈후. 목도 좀 불편합니다. 불편한 게 화자에게 부정적인 거죠. 다 찐텐 여우디알 뿌까오싱. 그러니까 부정사가 다 쓰인 거예요. 이렇게. 그는 오늘 좀 기쁘지 않다. 그 다음에 이디알은 형용사 뒤에 쓰여 비교의 결과 혹은 기준보다 좀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하오디알러마 좀 좋아졌습니까? 타 비워 까오 이디알 그는 나보다 좀 키가 큽니다.
자, 이 하오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초급 중국어에서는 니하오의 그 하오를 배웠는데 이게 참 사전을 찾아보면은 뜻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병이 호전되다라는 그런 의미로 파생돼서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EDR은 조금의 뜻인데 명사를 수식하며 양이 적음을 나타내기도 해요. 我喝了EDR水 약간의 물. 今天我买了EDR东西 오늘 나는 약간의 물건을 샀다. 이런 식으로.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장의 빈칸에 여우DR이나 EDR 중 알맞은 표현을 넣어보세요. 자, 여우DR은 이제 부정적 표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우DR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EDR은 뒤에서 보어를 쓸 때 좀 뭐뭐하다 이런 의미면은 이제 그거를 EDR을 뒤에다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今天比昨天冷 오늘은 어제보다 좀 춥습니다. 좀 뭐뭐하다 EDR 넣으면 돼요. 这件衣服大 이 옷은 조금 큽니다. 이게 지금 말하는 사람한테 지금 불리한 부정적 상황이죠. 그럼 여우DR을 넣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请给我一件小一点的 나에게 한 벌에 좀 작은 것을 주세요. 여긴 좀 뭐뭐하다라는 의미니까 EDR. 그냥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좀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부정적 긍정적이 아니고. 그다음에 今天我嗓子疼 오늘 나는 목이 좀 아프다. 부정적인 거죠. 그럼 여우DR. 그다음 你要多喝点水 너는 물을 좀 많이 마셔야 한다. 그거 EDR. 그다음에 以前我们的关系 예전에 우리의 관계는 不太好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부정적 상황이네요. 여우DR 넣으셔야겠죠. 그럼 现在好一点 지금 좀 뭐뭐하다. 好一点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우DR과 EDR 문제까지 풀어보았어요. 조금 이해되시죠? 예. 주어에게 부정적 상황, 주어에게 불리한 상황일 때 여우DR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좀 뭐뭐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문장에서는 이렇게 수어 뒤에다가 EDR을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제 표현 가지를 치다 볼게요. 1번 타 달러 량츠전 따랑 전에 점선이 돼 있어요. 여기다 이제 바꿔서 써보라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쌍즈 여우DR 부슈프 여기는 쌍즈랑 부슈프의 점선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번은 니아오 샤오신 비에 감마오 감마오 대신에 다른 말을 넣으라고 점선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오른쪽 부분 읽어볼게요. 다, 电话, 做, 手术, 去, 美国, 头, 疼, 肚子, 痛, 眼睛, 肿, 滑倒, 吵醒他, 打碎杯子. 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打电话做手术去美国头疼肚子痛眼睛肿滑倒吵醒他打碎杯子. 자, 그러면 1번을 바꿔서 한번 해보면 타 달러 량츠 电话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타做了两次手术 그다음에 타去了两次美国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타 달러 량츠 电话 그는 전화를 2번 걸었습니다. 나 电话 전화 걸다, 接电话 전화 받다 이거죠. 그다음 做手术 그는 수술하다예요. 他做了两次手术 그녀는 수술을 2번 하였습니다. 他去了两次美国 그는 미국을 2번 갔습니다.
뭐 여행이 됐건 무슨 일이 됐건 뭐 2번 갔다는 이야기겠죠. 예. 저는 미국에 여행을 한 번 갔었어요. 한 달 좀 넘게. 원래 2달 정도 가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예. 다음에 또 한번 가고 싶어요. 그때 이제 동부랑 중부를 주로 갔는데 이제 서부 쪽으로 좀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여행을 좀 두루두루 많이 해보세요. 여행이 도움이 되는 게 참 많아요. 쌍즈 여우디알 뿌슈프, 여기도 터우 여우디알 텅, 다음에 뚜즈 여우디알 통, 이엔징 여우디알 종. 자, 터우 여우디알 텅은 머리가 좀 아프다. 화자에게 불리한 상황, 부정적 상황이죠. 뚜즈 여우디알 통, 배가 좀 아프다. 그 다음에 이엔징 여우디알 종, 눈이 좀 부었다. 종이 붓다죠. 그 다음에 니야오 샤오신 비에 감마오, 감마오 대신에 니야오 샤오신 비에 화다오. 화다오는 화가 미끄럽다예요. 다오는 넘어지다. 미끄러져서 넘어지다 이런 뜻이. 당신은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니야오 샤오신 비에 차오싱타, 당신은 그를 시끄럽게 해서 깨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니야오 샤오신 비에 다수이 베이지, 당신은 컵을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표현들의 수어랑 목적어 뭐 이런 부분들을 바꿔서 바꾸는 표현 연습을 쭉 해봤어요. 자, 그러면 녹음을 한번 들으면서 다시 표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他打了2次针，他打了2次电话，他做了2次手术，他去了2次美国。嗓子有点不舒服，头有点疼，肚子有点痛，眼睛有点肿。你要小心别感冒。你要小心别滑倒。你要小心别吵醒他。你要小心别打碎杯子。 자, 쪼쪼렌씨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연습 실력이 늘다. 1번 녹음을 듣고 녹음 내용과 일치하면 O, 일치하지 않으면 X를 표시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한국어 배울 때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 받아쓰기를 많이 하시죠. 중국어도요, 그렇게 받아쓰기를 하면은 초, 중급 부분에서 받아쓰기를 하면 고급도 마찬가지예요. 듣기가 많이 늘어요. 제가 직접 체험해본 경험담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전공 학생들인데도 듣기를 잘하는 걸 보니까 쪼쪼렌씨 연습 볼게요. 방금 전에 녹음이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마이크를 켰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연습 실력이 늘다. 여기 1번 녹음을 듣고 녹음 내용과 일치하면 O, 일치하지 않으면 X를 표시해 보세요. 이 팅리, 듣기 실력이 팅리라고 하는데 그 듣기 능력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향상되게 하려면은요, 받아쓰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 배울 때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 보면 받아쓰기를 먼저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어 배울 때는요, 이 중국어는 초급, 중급, 고급 가릴 거 없이 계속 받아쓰기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듣기가 실력이 향상이 돼요. 제가 비전공 학생들도 보니까 듣기를 잘하는 학생들 보니까 받아쓰기를 참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듣기 실력을 좀 기르시고 싶다 그러면은 받아쓰기를 한번 좀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문제를 풀려면 여기 보기 주어진 거를 여러분들이 잘 내용을 일단 알고 그 다음에 녹음을 듣고 문제를 푸시면 금방 잘 푸실 수가 있어요. 1번 昨天是赵亮的生日 어제는 짜오량의 생일이었습니다. 2번은 昨天赵亮吃了日本菜 어제는 짜오량이 일본 요리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짜오량 뚜즈 뿌슈프 짜오량이 배가 불편합니다. 짜오량은 현재 찌우야오 취마이야오 지금 약을 사러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녹음을 한번 쭉 들어보세요. 赵亮，你脸色不好，怎么了？我肚子很不舒服。你昨天吃什么了？昨天是我妈的生日，我们一家人一起去吃了日本菜。你快吃点药吧。我现在就去买药。赵亮，你脸色不好，怎么了？我肚子很不舒服。你昨天吃什么了？昨天是我妈的生日，我们一家人一起去吃了日本菜。你快吃点药吧。我现在就去买药。 네, 잘 들으셨습니까? 들리는 부분은 OX를 바로바로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녹음 부분을 들으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赵亮，你脸色不好， 짜오량, 너의 안색이 안 좋은데 怎么了？ 왜 그래? 我肚子很不舒服。 난 배가 매우 불편해. 你昨天吃什么了？ 너 어제 뭐 먹었어? 昨天是我妈的生日， 어제는 우리 엄마의 생신이었어. 자, 여기 이제 마이크를 켜고 하기 때문에 좀 울리실 거예요. 듣는데. 근데 뭐 그래도 크게 듣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감안해서 들으세요. 我们一家人一起去吃了日本菜。 우리 온 가족은 일본 요리를 먹으러 갔습니다. 你快吃点药吧。 너 빨리 약을 좀 먹어. 我现在就去买药。 난 지금 바로 약을 사러 가려고 해. 그럼 1번은 뭐예요? X죠, X. 짜오량 생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어제 짜오량은 일본 요리를 먹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짜오량은 뚜주 험뿌슈프라고 했어요. 불편해. 오. 그다음 짜오량은 지금 약을 사러 가려고 합니다. 맞죠? X, O, O.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녹음을 듣고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그러면 녹음 한 번 더 듣고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赵亮，你脸色不好，怎么了？我肚子很不舒服。你昨天吃什么了？昨天是我妈的生日，我们一家人一起去吃了日本菜。你快吃点药吧。我现在就去买药。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복용법. 밑줄친 부분의 약의 복용법을 중국어로 옮겨보세요. 这药, 이 약은 1일 3회, 1회 2알, 복용기간 3일이래요. 그러면은 一天三次, 2次 2片, 吃3天 혹은 服3天 이렇게 하시면 돼요. 一天吃3次, 2次 2片, 吃3天. 이 吃가 먹다인데 이거를 복용하다 할 때 복자로다가 후로 바꾸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어로 되어 있는 약 박스나 약통을 보면 후 뭐뭐 이렇게 돼 있어요. 후 며칠. 그 다음에 3번 주어진 대화문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놓고 대화해 보세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거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시험 끝나고 그때 이제 수업할 때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중간고사 문제는 저번에도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 6문제 정도 돼요. 그래서 1번은 주어진 단어를 한국어로 쓰는 거. 그다음에 2번은 주어진 단어의 중국어 병음을 쓰는 거고요. 보기가 주어지니까 여러분들 보기에서 골라서 적으시면 돼요. 주어진 단어 한국어로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병음 보고 알맞은 단어를 적으세요. 이거는 이제 병음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알맞은 단어를 이렇게 보기에서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으면 보기에서 이렇게 골라서 이제 바로 적으시면 돼요. 원래는 그냥 다 외워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부담을 느끼실까봐 제가 보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기 보고 문제를 이렇게 잘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중장 문제. 근데 이제 문장을 다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빈칸을 드리면은 그 빈칸에 알맞은 거를 이제 적으시면 돼요. 이것도 보기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어 문장을 해석. 이거는 뭐 보기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중국어 문장이 있으면 그거를 알맞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맞으면 O, 틀리면 X, OX 문제. 자, 이렇게 해서 6문제 정도 준비를 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시험 범위는요. 지난주에 MT 때문에 안 온 학생들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같이 수업 못한 부분은 제외하고 1과 2과로 정할게요. 1과 2과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단어랑 회화 부분이 중점이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고 문법에 나온 내용들 잘 살펴보신 다음에 연습 문제도 같이 겸해서 풀어보시면은 준비가 잘 되실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준비 잘 하셔서 모두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험 시간에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